지난달 허리케인 이언이 휩쓸고 간 플로리다주에 살 파먹는 박테리아로 알려진 비브리오 페열증균이 기승을 부리면서 현재까지 11명이 숨졌습니다. 태풍으로 인한 홍수로 주민들이 고인 바닷물에 노출돼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기내에 반려견을 데리고 탄 한 승객이 강아지를 전용 케이지에 넣어달라는 승무원의 요청에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려 결국 쫓겨났습니다. 기내 반려동물 동반 탑승 규정을 잘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뉴욕주에서 불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70대 한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마사지 면허 없이 스파를 차려놓고 불법 성매매를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모기에 유독 잘 물리는 사람은 피부에 미생물이 많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 3분기 전국 주택 차압 건수가 2천여 채로 전년 대비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9일 첫 소식입니다. 플로리다주가 이번엔 박테리아 감염 비상에 걸렸습니다. 역대급 허리케인 이언의 영향으로 이른바 살 파먹는 식인 박테리아인 비브리오 페열증균이 기승을 부리면서 현재까지 11명이 숨졌는데요. 보건당국은 홍수가 나면서 주민들이 고인 바닷물에 노출돼 폐혈증에 감염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두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플로리다주의 역대급 허리케인 이언이 지나간 후 피해 복구 자원봉사로 나선 짐 휴이트 씨. 불어난 강물에 보트를 옮기다 다리에 상처를 입은 후 일주일도 채 안 돼 숨졌습니다. 사인은 비브리오 폐혈증이었습니다. He called me probably a few hours before the accident happened where he cut his leg and just said that he is glad he was down here to help. They weren't really sure how things were going to go and that they encouraged us to get down here as soon as possible. 태풍이 쓸고 간 플로리다주는 복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비브리오 폐혈증균 확산으로 또 위기가 닥쳤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으로 현재까지 65명이 감염되고 11명이 숨졌습니다. 보건당국은 허리케인으로 발생한 홍수 때문에 주민들이 고인 바닷물에 노출돼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퍼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허리케인의 가장 피해를 본 곳 중 하나인 리 카운티에서는 올 들어 28건의 비브리오 폐혈증균 감염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균은 피부가 썩어 들어가 일명 살 파먹는 박테리아로 불립니다. 감염될 경우 발열과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치사율은 50%에 달합니다. It's not clean water. It's salt water with a lot of debris and other things that it might have carried in. So if you have an open wound and you're immersed in water that is contaminated with bacterial growth, it poses a higher risk. 전문가들은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오염된 물에 노출될 경우 박테리아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즉시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텍사스주는 지난 2017년 허리케인 어마가 강타한 후 비브리오 폐혈증이 확산해 50명이 감염되고 11명이 숨졌습니다. MBC 뉴스 이두연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반려견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던 한 승객에게 승무원이 강아지를 전용 케이지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자 이 승객은 격분해 욕설을 하고 다른 승객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난동을 부리다 결국 쫓겨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기내 반려동물 반입은 항공사별로 엄격한 규정이 있는 만큼 탑승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애틀랜타에서 뉴욕으로 향하던 델타 항공의 비행기 안. 한 여성이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승무원과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함께 탑승한 반려견을 무릎 위에 앉힌 것을 본 승무원이 강아지를 전용 케이지에 넣어달라고 요청하자 격분을 한 것입니다. 이 여성은 주변 승객들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욕설까지 내뱉습니다. Because you couldn't let my dog sit on my lap. Damn, let's go. You. 승객들이 이 상황을 촬영하자 물병을 던지며 폭행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I am. Shut the. Hey. Turn your phone off.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여성은 결국 승무원에게 이끌려 경찰에 인계됐습니다. 기내 반려동물과의 동반 탑승에 대해 각 항공사들은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탑승 시엔 반드시 반려동물을 전용 가방에 넣어야 하고
동물을 꺼내거나 앉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2021년 6월부터 새로 개정된 그 룰은 강아지를 사람이 안고 탈 수 없고 케이지는 채로 다리 밑에 넣어야지 강아지를 동반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반려동물과 함께 탄 승객은 기내 좌석 지정이 제한되고 하와이 등 일부 지역의 경우 기내 반려동물 탑승 자체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이 여성은 이후 항공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따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인종차별 발언으로 사퇴 압박을 받아온 케빈 드레온 LA 시의원이 사임 의지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케빈 드레온 LA 시의원은 오늘 미디어 업체인 유니비전과의 인터뷰를 통해 누리 마르티네즈 전 LA 시의장과 함께 인종차별 발언으로 논란이 됐지만 사임하지 않고 자신의 지역구를 위해 계속 열심히 일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종차별적 발언에 대해 인정하며 사과했지만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자들은 케빈 드레온 시의원 집 앞에서 텐트를 설치하는 등 사퇴 압력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편 LA시 의회는 어제 인종차별 논란으로 사임한 누리 마르티네즈 전 LA시 의장에 이어 폴 크레코리안 LA 2지구 시의원을 시의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뉴욕주의 한 도시에서 불법으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해온 70대 한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뉴로셀 경찰국에 따르면 514 메인스트리트에 위치한 더 리버지 스파에서 70대 한인 홍선미 씨를 비롯해 5명의 여성을 불법 마사지 업소 운영과 성매매 조장 등 중범죄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업소는 2곳에서 마사지 면허 없이 스파를 차려놓고 중국인 여성을 채용해 불법 마사지 시술과 성매매를 지속적으로 해왔으며 웹사이트나 온라인을 통해 호객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해외판 벼룩시장 같은 백페이지나 배드페이지라는 웹사이트에 성매매 관련 게시물을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온라인을 통한 무분별한 만남은 또 다른 범죄를 낳을 수 있는 만큼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미용실에서 크레딧 카드 기계를 훔치는 신종 절도 사건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KTLA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6일 새벽 2시쯤 브레아시 다운타운에 위치한 더 그랜드 미용실에서 발생했으며 절도범이 창문을 깨고 순식간에 입구에 있던 신용카드 결제 머신을 훔쳐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업주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절도범이 몇 초 만에 기계를 손으로 뜯어가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아시안 업주 손마이 씨는 절도범이 현금이 담긴 금전 등록기가 아닌 카드 결제기를 훔쳤고 이후 도난 카드로 돈을 환불한 뒤 ATM에서 현금을 인출해 현재 4만 달러의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지만 이런 피해는 크레딧 카드 회사나 은행으로부터 돌려받기도 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연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워싱턴 대학교의 만성전염병센터는 지난 2년 동안 수백만 명의 코로나19 감염자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신장과 뇌 등 신체 장기가 빠르게 노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What we've seen is that people are losing about 3 to 4% kidney function in the year that follows that infection. That usually happens with aging, in actually 3 or 4 years of aging. 연구진은 이 같은 결과는 주로 코로나19 감염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에게서 나타났지만 가벼운 증상의 환자도 일부 포함됐다면서 감기나 독감이 아닌 심각한 질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해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 기간을 내년 1월 11일까지 추가로 연장시켰습니다. 모기에 유독 잘 물리는 사람들은 피부에 미생물이 많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록펠러대 신경과학연구진은 60여 명의 팔에 나일론 스타킹을 착용하게 한 후 채취를 모은 뒤 모기를 대상으로 1대1 유인 대결을 펼친 결과 피부의 피지에서 분비되는 카복실산이 많은 한 참가자의 스타킹에 압도적으로 많은 모기들이 모여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연구진은 피부에 서식하는 수백만 마리의 유익균이 피지를 먹어 치우는 과정에서 더 많은 카복실산을 형성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치즈나 발냄새와 비슷한 향을 만들어 모기를 끌어들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모기는 인간의 채취에 엄청나게 민감해 향수나 샴푸, 음식 향을 묻힌 스타킹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서 결국 모기에 잘 물리는 사람들은 박테리아 형태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와 함께 미국 내 주택 차압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아톰에 따르면 올 3분기 전국 차압 주택 수는 2,634채로 전년 대비 104%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역별 차압 비율은 일리노이주가 694채 중 한 채로 가장 높았으며 델러웨어와 뉴저지,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차압이 완료되지 않았지만 차압 통보를 받은 주택 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167%나 급증해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돌아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몰기지 페이먼트 유예 조치가 종료되고 몰기지 금리까지 폭등해 주택 차압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대와 기아 자동차의 일부 차량에서 변속기 문제가 확인돼 미 전역에서 수십만 개가 리콜 조치됐습니다. 현대의 기아차는 변속기 문제로 인한 주행 중 멈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제기됐다며 미 전역에서 차량 12만 2천여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의 리콜 대상은 2021년과 2022년형 소나타와 산타페, 벨로스터 N 등 5만 3,142대며 기아차는 2021년과 2022년형 소렌토와 2021년부터 2023년형 K5 등 6만 9,038대입니다. 현대 기아는 현재까지 29건의 변속기 문제 신고를 받았지만 부상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소유주들에게는 오는 12월 초부터 리콜 통보가 우편으로 전달되며 무료로 교체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연방정부가 전기차 핵심인 배터리 원료를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하는데 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핵심 광물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의 절반이 전기차가 되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를 하는 인플레 감축 법안에 서명했다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 주요 광물 생산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Some see a challenge, but we see an opportunity, a real opportunity. To shift to a net zero sum carbon world. 구체적으로 28억 달러, 약 4조 원의 보조금을 12개 주의 20개 배터리 기업에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자체 투자까지 합해 90억 달러가 흑연과 니켈, 산화규소 등 전기차 배터리 원료의 생산과 개발에 투입됩니다. 백악관은 이를 통해 연간 전기차 200만 대에 공급될 리튬을 생산하고 배터리 원료 생산 기반을 미국에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같은 정책이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배터리 기술 개발을 주도한 것은 미국인데 중국이 전 세계 배터리 제조의 75%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제 미국이 되찾겠다고 했습니다. By undercutting U.S. manufacturers with their unfair subsidies and trade practices, China seized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market. 또 미국은 배터리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무부 주도로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핵심 광물 매장지를 파악해 채굴부터 가공까지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것인데 중국의 1대1로 계획에 미국판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으로 미국 신규 주택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지난달 착공 건수는 전문가 예상보다 더 크게 줄었고 단독주택은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용주 특파원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새로 짓기 시작한 집은 143만 9천여 채로 집계됐습니다. 한 달 전에 비해 8.1% 줄어든 수치로 로이터 통신이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 147만 5천 채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단독주택 부문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허가 건수는 지난달보다 3.1%, 착공은 연간 비율로 4.7% 감소하면서 202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치솟는 금리가 직격탄이었습니다.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초 0%대였던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끌어올리면서 3% 수준이던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 가까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2002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The mortgage rate increases that we've seen, the monthly carry for an average home is 52% higher year on year. That's a tremendous cost. 아파트 등도 포함한 전체 신규 주택 허가는 1.4% 증가했지만 앞으로 전망은 어둡습니다. 주택 건설업자들의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지수가 10개월 연속으로 떨어지면서 10년 만에 최저치인 38로 집계됐습니다. 50을 넘지 않으면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뜻입니다. 조만간 발표되는 지난달 주택 매매 건수도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 감소세라는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기지 금리의 급등과 높아진 집값, 공사 자재 병목 현상 등으로 미국 주택 경기의 위축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에 맞서 점령지를 총력 방어하겠다는 목표인데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는 이동 제한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파리에서 조명아 특파원입니다. 화상으로 국가안보회의를 연 푸틴 러시아 대통령. 헤르손과 자포리자, 도네츠크와 루안시크 4개 지역에 계엄령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가 병합을 선언한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입니다. должны уделять необходимое внимание реализации мер, призванных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людей, охрану и антитеррористическую защищенность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ых объектов, поддержание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점령지의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 지역엔 영토방어본부가 꾸려졌고 총리직할 특별위원회도 구성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 규모의 동원령까지 소집했지만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으로 동부와 남부 전선에서 잇따라 수세에 밀리자 총력전을 선언한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상당 지역을 탈환한 남부 헤르손에선 6만 명에 달하는 주민 대피 작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림반도와 세바스토폴 등 우크라이나 접경지 8곳엔 이동 제한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국 80여 개 지역 수반에게 특별 군사작전 지원을 위한 권한도 부여했는데 사실상 전시체제에 해당하는 조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추가 공세를 예고하며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더 강력한 제재를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Терор має отримати всі види реакції на полі бою, санкційну і юридичну. 또 러시아가 점령지에 계엄령을 내린 건 우크라이나에 대한 재산 약탈을 정당화하는 시도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조명아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서해상으로 방사포 등을 동원해 100발 넘게 사격하면서 연이틀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북한은 한국군의 호국 훈련을 거론하며 남측에서 먼저 군사적 도발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희표 기자입니다. 북한이 어제 낮 12시 30분쯤 방사포 등을 동원해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 발을 사격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그젯밤 10시쯤에는 장산곶 일대에서 100여 발을 사격했고 1시간 뒤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도 150여 발의 포 사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포탄 대부분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사격과 훈련이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 안쪽에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지금까지 모두 10차례, 지난 2019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집중됐습니다.
북한은 우리 군이 진행 중인 호국 훈련을 북침 전쟁 연습이라고 비난하며 도발의 책임을 남측으로 돌렸습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전방에서 적들이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2차례에 걸쳐 주장하며 대응 조치로 위협 경고 사격을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군은 대규모 도하 훈련을 벌였습니다. 적 공격을 받아 다리가 무너진 상황을 가정해 아파치 공격 헬기 등이 엄호하는 가운데 길이 300m에 달하는 부교가 완성되고 K2 전차를 필두로 한 기갑병력이 신속히 작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도하 작전 능력의 배양은 전시 작전 성패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전시 강한 힘을 통해서 안보를 뒷받침하는 국민의 군대가 되겠습니다. To validate the capabilities of both the U.S. and Korean forces, it's so far been extremely successful and demonstrated the strength of the ROK-U.S. alliance. 이번 호국 훈련이 오는 28일까지 실시되는 만큼 우리 군은 북한이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와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제1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매도하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어제 서울 용산 국방 컨벤션 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오찬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서 좀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좀 짧은 시간입니다만 회포도 풀고 싶습니다. 하여튼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날 무렵 윤 대통령이 종북 주사파 발언을 했습니다. 참석자들과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찬이 끝날 무렵 한 당협위원장이 손을 들고 윤 대통령에게 최근 북한의 도발과 위협이 지속되고 있는데 종북 주사파 세력에 밀리면 안 된다고 말했고 그러자 윤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종북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반자유, 반국가, 반헌법 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야당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협치 상대가 야당인 만큼 윤 대통령이 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규정하고 적대시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과는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로 국가 보위가 첫 번째 책무인 대통령으로서 기본적인 원칙을 언급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586 세대를 지목해 친북 자주 주사파적 생각이 옳았다고 주장하는 건 현대판 위정척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데 이어 윤 대통령까지 주사파와 관련한 언급을 하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문수 경산우위 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을 김일성주의자라고 하더니 윤 대통령은 제1야당을 종북 주사파로 매도하는 것이냐며 대통령은 협치를 거부하고 검찰은 압수수색을 들어오는 등 오늘이 야당 탄압의 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을 어제 전격 체포한 검찰이 김 부원장의 근무지인 민주연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주연구원이 더불어민주당 중앙 당사 건물 안에 있다 보니 민주당 당직자들과 의원들이 압수수색을 막아서면서 늦은 밤까지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검사와 검찰 수사관들 앞을 막아섭니다. 민주연구원 김용 부원장을 체포한 검찰이 김 부원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하자 집무실이 있는 중앙당사 진입을 막은 겁니다. 검찰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정당이 아니라 불법 자금 수수 혐의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것이라며 적법한 공무집행에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민주당 측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시작된 양측의 대치는 8시간 이어진 뒤 밤 11시쯤 마무리됐습니다. 민주당 측은 오늘 당과 민주연구원 변호사 또 김 부원장 변호인까지 입회 아래 영장에 적힌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안전 등 우려에 따라 철수한다면서 원칙적으로 영장을 집행할 것이며 추후 협조를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일단 철수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다시 김용 부원장 집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김용 부원장에게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 원 정도를 건넨 의혹 당사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밤사이 석방됐습니다. 1년 전 대장동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뒤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한 차례 구속기한이 연장됐는데 오늘로 모든 구속기한이 끝난 겁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8억 주신 거 맞습니까? 자백하세요. 이재명 후보의 대선 조선 자금이었나요? 대선 자금 조성 목적으로 8억 원.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로 추가 기소하면서 다시 구속 안 한 걸 두고 일각에선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을 회유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추가 구속을 위한 모든 조치를 마쳤지만 법원이 대장동 사건과 위례신도시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결정해 구속 만기로 석방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에게 석방을 약속하거나 회유한 사실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중단을 선언하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 최고위 회의를 열었고 또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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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압수수색 시도에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국정감사를 중단하고 당사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검찰의 당사 진입을 막아선 민주당은 제1야당에 대한 초유의 정치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런 야당 탄압 다시 부메랑이 되어서 그 칼은 윤석열 정권을 향해 날아갈 것이다. 대치 과정에서 민주당이 당사 안에 진입하지 않고 자료를 확보하는 임의 제출 방식을 제안했지만 검찰은 거부했습니다. 8시간 가까운 대치 끝에 검찰이 철수한 뒤에도 민주당은 영장의 유효 기간은 통상 일주일이라며 영장 집행에 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발자국도 당사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 그대로 견지를 할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경계태세를 갖추고 검찰이 영장을 집행할 것에 대비를 할 생각입니다. 당 지도부는 어젯밤 10시쯤부터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불참이 예상됐던 이재명 대표도 회의에 참석했지만 말을 아꼈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으셨어요. 네, 대표님 한 말씀만 좀. 민주당은 오늘 오전 9시에는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국정감사 참여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원내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충남 지역에서 열기로 했던 공식 일정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최측근이 체포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는 수사에 협조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결백하다면 당당하게 당사의 문을 열어주고 결백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해 소명하십시오. 반면 대통령실은 정치 탄압이라는 민주당 반발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소세가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올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의 여러 하위 변이가 한꺼번에 나와 전 세계 재유행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의 분석입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변이가 하나둘씩 등장해 전 세계를 휩쓸었지만 조만간 오미크론 하위 변이들이 한꺼번에 몰아쳐서 팬데믹 상황을 다시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이들 변이는 앞선 변이보다 인체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기능이 높을 것으로 추정됐는데요. 코로나19 감염과 백신 접종 등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높아도 재감염될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미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 때문에 장보기가 무섭다는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영국도 식료품 가격이 급등해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작년 같은 달보다 무려 10.1%나 올랐습니다. 1980년 4월 이후 식료품 가격이 42년 만에 최대폭으로 올랐다는데요.
두 자릿수 물가 상승률은 다음 달 초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의 금리 인상폭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카타르 공항의 활주로에 비행기가 멈춰서고 잠시 후 많은 사람의 환대를 받으며 판다 2마리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중국 스촨성에서 생활하던 암컷 판다 시하이와 수컷 판다 징징인데요. 오는 11월 20일 시작하는 카타르 월드컵을 축하하기 위해서 중국이 판다 한 쌍을 카타르 도하로 보냈습니다. 중국이 그동안 여러 나라의 판다를 선물했지만 중동 국가의 판다를 보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중국 측 관계자는 판다가 중국과 카타르 양국의 우정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 씨가 최근 프랑스 파리에서 선보인 봉황 모양의 비녀를 놓고 중국 일부 누리꾼들이 중국 고유의 것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의 멋을 파리에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한국에서부터 굉장히 열심히 데리고 온 아이예요. 장원영이 최근 한 패션지 유튜브를 통해 봉황 모양의 은비녀를 착용한 모습을 공개했죠. 자, 그런데 이를 본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가 시비를 걸었는데요. 현지 매체에 봉황 모양이 들어간 비녀는 중국 고유 양식이라는 주장을 담은 글을 쓴 겁니다. 또 한국의 문화 도둑질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지만 공인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 글을 본 중국 일부 누리꾼도 문화 강탈이라며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과 달리 봉황 모양의 비녀는 우리나라의 전통 장신구로 널리 사랑받아 왔는데요. 비녀 머리를 용의 형상으로 만든 용잠이나 박쥐와 꽃 등을 한꺼번에 표현한 떨잠 등과 함께 화려하고 아름다운 게 특징입니다. 일본 사이타마 현의 후타고 산에서 전망을 즐기며 가파른 능선을 따라 조심조심 내려오는 남성. 순간 머리 위에서 야생 흑곰이 불쑥 튀어나옵니다. 코앞에서 주먹을 날리고 발을 차며 곰의 공격을 막아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카메라에 생생하게 담겼는데요. 계속 소리를 지르며 위협한 덕분일까요? 끈질기게 공격하던 야생곰은 방향을 틀어 다시 숲으로 사라집니다. 알고 보니 어미곰이 근처에 있던 새끼를 지키기 위해 등산객을 향해 쉴 새 없이 공격을 퍼부은 건데요. 가라테와 종합 격투기를 배워둔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는 등산객. 본의 아니게 인간이 곰 가족의 터전에 침입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게 됐네요. 판매용으로 진열해둔 메추리알이 부화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남미의 한 마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추리알을 담은 플라스틱 투명 용기. 뚜껑을 열자 꼬물꼬물 알을 깨고 나온 메추리가 날갯짓을 합니다. 놀라운 장면은 브라질 한 마트 직원이 촬영했는데요. 선반에서 웬 삐약 소리가 들려 확인했더니 30개 메추리알 중에서 4개가 알을 깨고 나온 상태였다는 겁니다. 당시 매장 온도가 섭씨 37도, 습도까지 알맞게 유지되면서 부화에 적합한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보통 농가에선 암컷만 모아놓고 사육하는데 해당 제품을 납품한 농가가 메추라기 암컷과 수컷을 함께 사육하다가 우연히 유정란이 포함돼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한 4마리의 메추라기는 모두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곳은 중국 저장성이고요. 한 남성이 목에 헤드폰을 건 채로 차고에서 물건을 정리하고 있죠. 그럴 때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며 연기가 납니다. 사용한 지 2달밖에 안 된 헤드폰이 돌연 폭발한 건데요. 불행 중 다행일까요? 헤드폰을 귀가 아닌 목에 걸고 있어서 손에만 경미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헤드폰의 제작사는 사고가 난 제품은 합선에 의한 불량품이라며 피해자에게 새 제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불안해서 쓸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고도 1,600m 위에 떠 있는 비행기에서 과감하게 뛰어내리는 남성. 그가 향하는 곳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이자 인도의 대표적인 이슬람 건축물인 타지마할입니다. 타지마할은 17세기의 무굴 제국 황제 샤자한이 출산 중에 죽은 아내를 기리기 위해 지은 곳인데요. 프랑스 출신의 스카이다이버인 프레드 푸게니, 동료 2명과 함께 인도 당국의 허가를 얻어 윙슈트로 타지마할 위를 근접 비행했습니다. 2달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이들은 시속 150km의 속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부터 약 480m 거리까지 다가갔는데요. 윙슈트 비행으로 타지마할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기록이라고 합니다. 장엄한 장면을 찍기 위해 이틀에 걸쳐 하늘에서 뛰어내렸다고 하네요.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9일 수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